자, 두산동 동화서입니다. 이제 수필이나 극에 있는 이제 어휘 정리하는데 이제야 참 진짜 조선 사람이 되었구나. 그 조선인 그러면 일제 시대일 테고 일제 시대일 테고 일제 강점기 이렇게 대응될 때 조선인 이런 말을 썼으니까. 근데 여기 거사라는 말이 나오면 거사? 거사는 이게 들거 일사 일을 치른다 일을 버린다 일을 치른다 일을 버린다 그러면 독립운동 이렇게 할 때 거사를 치른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한 그 사람이 내가 이 거사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진짜 조선인으로서 떳떳하다 이제는 뭐 이런 느낌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이봉창 의사가 쓴 거네요. 열사라고 하나 의사라고 그러나 이봉창 의사가 독립운동 했던 이름으로 기억하죠? 일제강점기에 일항직이식 그죠? 조선인 교토로 갇히고 차별받고 도배상에서 일하다가 서글퍼지고 일본인으로 소기로 살았고 그러다가 각오하고 상황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임시정부 백정선을 만나 독립운동에 빠지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순간 난 참 조선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이런 사연이 많네 실거리로. 근데 특히 시험제 내면 좋은데 글쎄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고 산촌 여정은 산하고 촌에 있는 촌동네 알잖아, 그죠? 여행의 과정인데 여정은 여행의 과정. 여행 중에 편지를 써. 서간체가 편지에 편지 방식의 서간문이 편지거든요. 편지글 방식으로 수필을 썼다는 거죠. 근데 산이니까 대응돼서 도회를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도시적 이미지. 옛날에는 도회적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옛날 사람들 언어야. 근데 잘 안 나와. 그래도 옛날에 수능에 한번 이거 나왔을 때 애들 막 난리가 났어요. 틀리고. 그러면 앞뒤 문장을 보면서 근대적이고 도회적인 이미지다. 이국적인 단어와 근대적인 도시. 산촌 생활을 묘사했다. 도회적인 이미지로 산촌과 대응돼서 도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명확하게 알아야 이걸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는 많이 틀렸어요, 애들이. 모더니즘이 현대란 뜻이에요, 현대적인. 그러면 뭐냐? 좀 이지적이고 도시도 나오고 시골을 좀 벗어나서 근대화된 도시 같은 거 나오고 이런 느낌 나오고 하는 거를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여백을 위한 잡담. 이게 잡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야, 너 하고 옆에 야, 너 하고 뭐뭐 해. 이렇게 하면 요거는 소음이고 요 공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이 침묵이 진짜 언어다 이런 글을 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을 하다가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조금 침묵을 하면 여백도 되지만 또 집중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이 사이에 노는 게 좋아. 이게 노는 게 더 재밌죠. 실제적으로 이제 일이고 이건 일이면 그 사이에 이거는 여백이고 여백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잡다한 대화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다? 대화를 하면서 헐 그래? 오 맞아 글쎄 그렇구나 이거는 이건 뭐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리액션 하는 것만 하더라도 대인관계가 엄청 좋아진다는 그런 인터넷에서 옛날에 신림동 영숙이 그래서 헐 그래? 맞아 뭐 이런 거 한 대여섯 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어쨌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안 하는 침묵도 중요하고 똑같이 중요한 대화도 중요하지만 잡담 속에서 또 친분이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내가 이걸 못하니까 나 더 많이 느꼈어. 잘 못해 이걸. 쓸데없으면 전화 안 하고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거든. 감상 느끼는 거고 체험하는데 이거죠. 남다른 머리 모양이 있어. 머리 모양. 그래서 자신의 머리 모양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반응, 리액션, 대화하고 경험을 드러내고. 근데 어쨌든 일상 속에서 경험들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나 그지?
되게 특이한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머리 모양을 일부러 어? 보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친분도 유지하고 대응 방식도 알려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개성적인 자기 남다른 머리 모양 머리 모양새 머리카락이야 머리야. 머리. 그 머리 모양새 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해나가는데 타인을 배척하면 배타적 태도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배타적 밀어내서 편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그렇지. 밀어내면. 근데 이제 오는 거는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막지 않아도 별로 안 남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땡겨서 주변에 대야 좀 덜 쓸쓸하고 그렇지. 근데 관리하기는 좀 힘들지. 그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어쨌든 여백을 위한 잡담 그렇게 쓰면 여백은 빈 공간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열심히 사는 거네. 빈 공간. 원래 여백에서 동양화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거든.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빈 공간으로 남기는 걸 여백임이라고 하거든. 빈 공간의 아름다움. 그래서 생각도 해보고 쉬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진짜 일하고 여기도 잡담도 쓰고 그리고 이 사람은 꽉꽉 채워서 쓰는 현대인이고 대인관계 중시하고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살고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가면서 자기 머리 모양을 통해서 그죠?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써준 거네 이 사람. 되세요? 자 바다. 뭐 바다를 봤을 때 이제 역힘력자예요. 그럼 힘 있는 움직임, 역동성, 힘 있는 움직임하고 경탄은 이게 경의의 탄식. 그러면 경탄은 감탄은 똑같아. 감탄은 경탄은. 근데 감탄과 경탄의 차이는 감탄은 그냥 놀라운 건데 이거는 경의에 차서 존경할 만큼 존경은 아니더라도 경악할 만큼의 경탄 아주 많이 놀라는 게 경탄음이에요. 그죠? 근데 바다에서 무인절도는 사람이 없는 떨어져 있는 섬을 말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바다? 그죠? 무인절도였을 것이다. 수구였을 것이지 육지는 무인절도였을 것이다. 사람이 어족이었다면 그쵸? 사람이 물고기라면 육지는 그냥 섬이라고 그냥 사람이 없는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육지 땅을 바라보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그 수필로 나와서 이거는 현학적인 단어 때문에 다 박살났어. 현학은 뭐냐면 거무현의 학문인데 이렇게 현학으로 현학이 현묘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현묘지도 그러면 이게 그 현학 철학적 형이상학적 형태가 있으나 그럼 높아. 형이상학이 철학 이런 거라면 형이 하학은 상이 아니라 하학은 기술 이런 거고 형이상학적 철학적 고답적이란 말 높은 수준으로 간다. 고답적 그러니까 철학적 현학적 형이상학적 고답적 이게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거든요. 수준 높은 학문 그러니까 철학이나 뭐 이래서 논리성이 깊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그걸 현학적이라고 해요. 좀 그러니까 현학적, 형이상학이다, 고답적이다, 철학적이다 그럼 어렵다, 어려움, 지식이 많아야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해야 터득할 수 있는 학문. 그 다음에 조금 추상적인 학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해갖고 뭐 기술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돼 이런 게 아니라 추상적이고 어렵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학문을 현학적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된 시인데 한자로 된 시. 원래 이제 한시를 쓰고 그러면 시를 쓰면 이 시 옆에다가 글자로 이렇게 그 그림을 만약에 그리면 여기다 이렇게 시를 쓰기도 하고 이게 시를 쓰면 옆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개가 무장공자라고 하는데 개는 무장공자. 뭐 창자가 없는 공자다. 없다. 장이 없다. 창자가 없는 공자다. 이렇게 해서 개에 대해서 쓰는 거죠. 이게 슬플 삐 슬플 애라 이거는 그냥 슬픔이에요. 애달픈 슬픔.
그래서 이 개를 친구들에게 선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개 속성이 인간과 닮아 있는데 개를 가볍게 그려서 친구들에게 선물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수능에 한번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개를 그리는 뜻, 개가 상징하는 것들을 친구들이 알았으면 하고 보냈다. 아, 라고, 어? 라고 하면서 현학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많이 틀렸죠. 자, 무궁화는 궁극이라는 끝이라는 게 끝이 없다라는 뜻이죠. 궁극적인 하면 원래는 주제, 궁극적인 하면 주제를 뜻하거든요. 국어에서는 주제. 근데 궁극은 끝까지 말해서 이런 거거든요. 궁리하다 그 끝, 남극처럼 끝을 궁극은 끝까지 궁리한다는 거야. 근데 끝이 없이 피는 꽃이 무궁화예요. 그러면 은근한 거는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데 은근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이게 스물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끈기 있게 은근과 끈기로 막 두드러지게 눈에 확 뜨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무궁하게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끊어지지 않고 숨어서 팍 튀지는 않지만 존재를 한 거예요. 은근히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근과 끈기가 속성 중에 하나죠. 자, 측상락 이걸 어디 나와요? 측상락 한자를 보고 싶은데 측상락 나오나? 화장실에서 용도를 보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 그다음에 측상락. 측간이란 말도 쓰는데 측간만. 측간 위에서의 즐거움 이런 것 같은데. 측간은 화장실이고 화장실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 구멍 있으면 다리를 여기다 이렇게 두고 앉거든. 그러니까 위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측간 위에서의 즐거움. 그러면 생각색이거든요. 사색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사고, 생각. 그러니까 사색, 생각 똑같은데 사색은 차분하게 이것저것 생각해 본다는 뜻이고 사고는 어떤 걸 논리적으로 추리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이런 게 되니까 사색 플러스 고민이 사고. 사고는 이제 생각한다. 사색도 생각한다. 그러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이게 이 용변 보는 것 자체도 즐겁다는 거지. 그 즐거움에 대해서 좁은 공간에서 똑 떨어서 들어가서 혼자만의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도 바라보고 창문 밖으로 혼자 생각도 하고 오래 앉으면 변비 걸리는데 그치? 아니 치질 걸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여기? 절연? 아니 여기 써있는 거 절연. 어디 나와? 연을 끈다야 절연. 그러면 세상은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고 이것은 이렇게 다 인연이 연결되잖아. 인연의 실타래가 다 연결된다는데 화장실 뭐 인연까지 가지고 갈 필요 있냐?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 있으면 세상과 차단돼서 왜 아무리 급해도 안 나가잖아. 다 끝나고 나가니까 절연의 공간, 인연을 끄는 공간 이렇게 하는 거야. 끊을 절자. 됐어요? 좀 과장되게 좀 얘기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 또 뭐 있을까요? 뒤가 진정, 뒤지가 진정. 이것도 봐봐. 이것도 많이 안 나왔던데 뒤지가. 조선시대 학회 시간으로 감옥살이 하던 때 겪은 수필이다. 조선어 학회 일제강점기네, 그죠? 일제강점기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다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감옥으로 많이 잡아넣었거든. 그래서 감옥의 형실 뒤지는 그제? 뒤지가 진정. 뒤지의 역할, 제목의 의미, 읽을 거리, 목맨 사람은 뒤지라 할지라도 글이 적혀 있으면 진귀한 책과 같이 기청이다. 진짜 책, 뒤지가. 이게 종인데, 뭐 뒤지라 그러면 제일 뒷면 종이라든지 빳빳한 종이라든지, 그죠? 그 뒤처지는 종이라는 건 쓸데없는 종이. 다 진짜 적은 책 적자거든요. 진짜 책이라는 뜻이는 건 여기에다가 여기에 써있는 거 말고 여기다 또 재밌는 거 글 쓰든지 무슨 내용 쓰든지 해갖고 뭐 써있는데 사람들이 막 쓰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읽지야. 읽으면 진짜 책이라는 뜻입니다. 뒤지주 보기, 헛뒤 보기 등
슬프고 체험인데도 활성화된 글쓴이의 태도다 해역적이다. 쥐지가 진정. 글쓴이 글쓴이와 동료들이 글을 읽고 싶은데 똥을 울고 씻는가? 아, 그게 똥 뒤닦을 때 쥐지. 글을 읽고 싶은데 없으니까 똥 닦으라고 종이를 이렇게 준 거를 가지고 이걸 다 책처럼 막 본다는 거네. 이게 글자 중독됐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 중독되는 것처럼 스마트폰 없을 때 글자 중독이 진짜 느껴서 글자를 안 보면 뭔가 안 한 것 같은 것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이 잡혀 들어가면 맨날 책 보던 사람이니까 할 줄 아는 게 책 보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멍 때리니까 생각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똥 뒤닦을 그 뒤지 종이 그거 가지고 맨날 이거 조금에 있는 거 글자는 다 보는 거. 그러니까 읽을 게 없으면 신문 하나 주면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읽잖아. 시간 때우느라고. 그래야 시간이 잘 가지. 책 읽을 때는 시간 잘 가거든. 그래서 뒤지가 진정이란 게 똥밑 닦을 종이에 글 쓰는 게 진짜 책과 같은 가치 구실을 했다 하고 회고는 옛날 거를 회상하는 거. 회상은 돌회자로 이렇게 하거든. 과거를 돌아보는 거거든. 이렇게 돌아가면 옛날 거를 회상해서 보는 거. 과거를 추억해서. 산정무한 옛날 엄청나게 많이 냈는데 산정산 무한대의 기쁨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행수필로 금강산을 그냥 얼마나 예쁘겠어. 금강산. 기행문 하는 과정 중에 보고 들은 거를 썼는데 보고 들은 거 자기가 보고 들고 느낀 걸 썼는데 이게 글이 많이 연결되면서 길게 썼는데 예쁘게 썼어. 글을 문체를. 그러니까 수사법이나 이런 꾸밈이 참 좋았어. 그래서 우리 시대 때는 이거 산정무한 시험 꼭 나오고 그랬어. 수사법 문제 내느라고. 근데 요새는 이제 수사법 문제 내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쁘게 모습을 표현할 때, 뭐 치마폭 같다, 뭐 하다 하면서 막 예쁘게 잘 금강산을 표현해서, 이거를 많이, 우리 시대 때는 많이 읽었죠. 자, 수필. 관조란 단어가 고3 아이들이 이게 옛날에 내가 이 관조 틀려가지고 진짜 서울대 못 간 애가 있어. 왜 관조만 몰라? 하나만 맞히면 가는데. 근데 관조는 내 속마음을 비춰보는 거야. 속마음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무대가 있고 여기 어떤 애가 있어. 의자에 앉아서. 그러면 이렇게 빛을 비치면서 목소리는 여기서 나와. 이 주인공의 이 사람의 목소리가. 그러면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관중들이 보기에는 얘가 그지 똑같은 목소리 나오면 그런 것처럼 이 내가 있는데 내 속에 내가 있다면 또 다른 내가 있다면 얘를 내면에서 관찰하는 거 관찰해서 조명 비춰서 꼭 비추어서 관찰하는 것처럼 속마음을 보는 것 같은 게 관조적이야. 되세요? 좀 위트는 그냥 재치야. 수필의 특성 중에 재치 있게 위트 있게 되세요? 제목이 수필인데 수필이고 그래서 수필 특성들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낼 때 몇 번 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설해목. 이것도 한자가 뭘로 써 있어? 설해목. 눈설자에다가 피해, 네, 그지? 그러면 눈의 피해를 받은 나무네. 신통력은 신기하게 통하는 능력으로 뭐 신과 통하는 능력도 되고 신기하게 통하는 능력도 되고 그러는데 그럼 눈의 피해를 받는 나무가 그 나무가 눈의 피해를 견뎌내는 능력이 나오나? 그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뭇가지 부드러우면 눈이 쌓이면 이렇게 휘청해갖고 이게 눈이 슥 내려가는데 이게 뻣뻣하면 견디다가 눈이 쌓여 얼어 단단해져 또 쌓여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거워서 뚝 부러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굳은 거는 부러지고 부드러운 거는 살아남는다. 부드러운 거는 강한 거는 부러지고. 이해돼? 그 내용 나무가 눈의 피해를 보고 대응하는 방식을 보고 그 깨달음을 얻는 거 이걸 쓴 거 같고 신통력은 어디 나와요? 신통력 위험 권위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 위력으로 신통력, 나 이거 잘하지 하는 게 이제 수혜나 뭐 이런 거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지. 근데 부드러운 나무나 이런 거는 자비로운 따스함 뭐 이런 거라는 거지. 자, 다음은 비닐우산. 비닐우산. 효용성은 효과예요, 효과. 이게 효용성이란 단어를 유용성, 사용할 수 있다, 쓸모가 있다, 그러면 쓸모, 사용할 수 있는 성격, 유용성, 사용할 수 있다. 효용성은 쓰는데 효과가 있다, 효용성이. 자, 담백한 문체는 이제 문체는 글자를 쓰는 스타일인데 담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엄청 길지도 않고 어느 정도 간결하면서 쓸데없는 꾸미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담담하게 고백하다, 이게 담백하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맑을다, 맑고, 그러니까 이 잔잔하게 흐른 투인데 이 글을 읽어본 다음에 담백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꾸미는 것도 많지 않고 길지도 않고 적당한 길이에 그 과장이 없이 담담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를 특별하게, 그래도 담담하게 얘기했을 때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많거든. 그러니까 막 울면서 감정 실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담담하게 하는 게 더 슬플 때도 있거든. 그지? 어떤 애가 울면서 엄마 돌아가셨어 하는 거랑 담담하게 담백하게 엄마 돌아가셨어 이렇게 했을 때, 에? 우는 데다가 또 뭐 슬픈 음악 하면 막 너무 구질구질해 보이는, 구질구질 아니라 좀 너무 감정이 막 그런데 담담하게 얘기하면 여운이 남아가지고 더 슬플 수 있다는 거지.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381 불문율. 불문율은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 불자. 불문율.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 법률처럼, 율법처럼, 규칙. 그게 불문율이야. 이제 우리들의 불문율은 제가 어떤 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어떤 남자랑 헤어졌어. 그러면 야, 우리 불문율이야. 쟤 나중에 너 남자 사귀었었니? 어? 너 누구랑 헤어졌지? 이런 말 안 물어보는 게 불문율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해. 그게 법률은 아니지만 약속처럼 있는 걸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되세요?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381은 뭐야? 어디 나와? 381을 하는 사람은 불문율에 관해서 생각한, 인간이 베어진 나무를 산에서 노가다에서 나무가 있으면 이걸 잘라내고서 이걸 내리고 뭐 하잖아. 그게 381이에요. 산에서 일하는 거. 노가대판으로. 그러면 노가대판 이런 것처럼 산에서 판이 벌어지면 일을 하잖아. 베어는 나무에 노기를 떠올리며 인간이 자연의 폭력과 폭력적인 소재 형태를 반성한다. 381이라는 사람들이 불문율. 그죠? 신발을 헐컬 내말 토지산을 차지한 채 우람하게 서 있는 소나무를 봤다. 이게 살아있는데, 그지? 그러면 이래서 어부들은 이런 거 하면 재수없다고 안 하는 게 있고, 그게 불문율이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누가 안 해도 안 하는 거. 산속에서 일할 때도 그런 게 있겠죠. 왜냐면 위험한 일은 더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조심 안 하면 나무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산에서 미끄러지고. 힘든 일 할 때 불문율이 더 많을 거야. 젊은 아버지의 추억. 아버지인데 젊어. 치기 어린은 어린 시절의 유치한 기운으로, 유치한 생각으로, 기세로. 그게 치기 어린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치가 유치원 할 때 뭐 그런 거 해도 되고 좀 좋지. 어린 그런 느낌으로. 근데 젊은 아버지의 추억하는데, 어린 시절 자만에 빠져있던 글쓴이 아버지가 지혜를 일깨워줬던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대화. 그치? 그거를 그때 느꼈어? 지금 와서 느꼈어? 지금 와서. 그치?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 교육이라는 게 정말 많이 느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해줘. 근데 얘가 못 느껴 그거를. 나중에 느껴가지고 하는 애들 되게 많더라고. 나도 선생님 왜 누적기록 없어요? 왜? 저 공무원 시험 공부 왜? 그랬더니 그거 쓰고 살아야죠 정식이죠. 왜? 그랬더니 너 안 했었잖아 옛날에 뺀질거리고. 그랬더니
그때는 어릴 때고 쌤. 하긴 해야지. 보내줘요 이메일로. 그럼 알았다고 보내줘. 그래서 네가 만들면 되잖아. 느낌이 안 나. 그래도 한때 나 조금 며칠은 공부해봤어. 느낌 나게 빨리 보내. 그래서 진짜 보내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때 막 그렇게 해서 다 벗어날 것 같은데 담고 있었던 거야 애들이. 근데 이제 나중에 꼭 그 씨앗이 딱 땅에 떨어지면 금년에만 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나고 후년에도 나고 이렇게 살아있더라고. 진짜 그런 살아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씨앗들이. 그래서 땅을 뒤엎으니까 또 나오기도 하고 죽지 않는 상황에서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교육이란 게 언젠가 피고 날지 모르는 씨앗 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뽑아놓은 단어들이 꼭 필요해서 애들이 틀렸던 거 뽑은 거예요. 이 정도면 아마 2등급 수준에서 애들이 질문하는 단어들은 다 써놓으신 거예요. 3등급, 2등급 애들이. 이걸 다 알아야 1등급이 올라가니까. 수고하셨습니다.